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5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어제 저희 제목이 미디어 탈곡기 제목이 너무 새끈하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다른 얘기만 시커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잠깐 제가 스크랩도 아니고 모니터도 아니고 그게 제목으로 딱 나갔더라고요.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 제가 되게 뽑아가지고. 자극적이네. 그러니까 아유 우리 PD가 아주 선정적이에요. 아주 그냥 낚시에 낚여서 들어오시. 아니 근데 사람들이 제가 막 굉장히 세게 지상파를 비판했을 줄 알았는데 좀 어중간해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 결론은 분명히 지상파 3사가 지나치게 대통령 동정 보도를 하면 뭔가 그것이 좀 기자로서 이렇게 정권 찬양한 그런 쪽팔린다. 보도가 될까봐 주저주저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될 내용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그 때처럼 그렇게 대통령 맨날 찬양하고 그런 보도는 안 해도 된다. 예, 그런 보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미디어 스크랩부터 말씀드릴게요. 풍계리 오보. 얘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진짜 오래가네요. 자, 풍계리 오보로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잖아요. TV조선이. 그런데 재심을 신청했는데요. 이것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이런 건 기각해야 되죠. 다행이네요. 네. 방심이 참 마음에 드네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에게. 칭찬받네요. 즐거운 소식. 자, 아무튼 간에 방심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를 재심의한 결과 제재 수준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사실 뭐가 있어야지 진짜. 아무도 없는데. 그냥 봐달라는 나 봐줘 그 얘기밖에 없는데 이거를 봐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정광삼 상임위원 우리 그 주성치에서 약간 논란이 화제가 되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그 분으로 보이는데 방심위 위원. 예, 방심위원이 엄연히 취재원이 존재하고 취재원과의 대화록도 존재한다.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명백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봐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 폭넓게 인정해줬다. 법정 제재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심의 결과에 항의하면서 퇴장한 바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뭐 청구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고요. TV조선은 향후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대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올해 끝까지 자기네들은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그 카운팅 리건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승인 조건에. 네, 재승인 조건에 그러니까 계속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질질질질 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아예 카운팅에서 제외하고 리건이 나와야 돼요. 이게 걸려 있으면 계속 재승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이 수작을 벌일 겁니다. 제가 아니 보기엔. 근데 이것도 법정 제재가 안 들어가면 어떤 걸 법정 제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가 빠진 우리 조선 미디어 그룹께서 이제는 조선 일보에만 보도하고 TV조선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경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좀 조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일보가 또 하나 오보 낸 거 있었잖아요. 그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를 그 외신 기자 단체 카톡방에서 퇴출시켰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약간 논란이 되는 보도들은 TV조선에서는 약간 좀 주춤주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요 사연도 말씀을 드리면요.
청와대가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를 외신 기자 단체 카톡방에서 퇴출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지금 맞붙었다라고 이제 그 PD저널 기사가 나왔는데요. 단톡방 퇴출 보도는 억측이라면서 청와대가 반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판문점 선언 오역 의혹을 제기한 미국의 소리 방송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오역 논란의 VOA 카톡방 대화 공개라는 보도에서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 미국의 소리 방송을 VOA라고 하잖아요.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네. 그 이 VOA의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을 재차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지난 15일 청와대 미 매체 VOA의 돌연 나가라 보도에서 청와대가 VOA 기자를 단톡방에서 퇴출했다면서 청와대 주변에서는 VOA가 최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의혹,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 등 현 정부의 껄끄러운 보도를 한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네.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단이 청와대 외신 기자단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VOA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뉴스를 특종 보도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VOA 측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반박이 나온 뒤에 미국의 소리 방송은 14일 우리 정부의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직후 한국 주재 외신 기자와 청와대 관계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17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사내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폰은 원칙적으로 단톡방 가입이 안 된다는 청와대 입장을 전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오역 논란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쓰는 그 민감한 기사를 쓰는 한국계 기자를 단톡방에서 내보내려 했다는 VOA 관계자 말을 다시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VOA에 힘을 실어주면서 청와대 입장을 살짝 전해주긴 하지만 또다시 그러니까 샌드위치 보도처럼 그렇게 된 거죠. 중간에 해명을 잠깐 넣고 그러나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15일 조선일보와 함께 VOA 기자 단톡방 퇴출을 보도한 TV조선이 있었는데요. 이게 16일에 뉴스7에서 청와대의 반박을 전하면서 해당 보도에는 정정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출입 기자들에게 미국의 소리 소속 기자들이 현재 외신 기자 단체 카카오톡방에 변함없이 포함돼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다만 사내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전화가 등록된 사실을 알고 원칙적으로 공용전화는 가입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억측 보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퇴출된 기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들 몇몇이 청와대 외신 기자단 카톡방에 포함돼 있는데요. 이 청와대 입장은 이중 공용폰을 쓰는 기자는 나가라고 한 것은 맞지만 네. 대신 VOA 신임 지국장을 새로 초대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VOA 측은 당초 청와대는 공용폰을 쓰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서비스 기자를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TV조선이 어제 관련 보도를 하면서 기사 본문에는 VOA의 한국어 서비스 기자가 퇴출 통보를 받았음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앵커 멘트 중에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단이 청와대 외신 기자단에서 퇴출됐다. 이런 표현은 이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들 모두가 퇴출된 것처럼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오보라고 인정하는 것은 딱 요거 하나예요. 청와대 외신 기자단 퇴출단에서 그 VOA 기자가 퇴출됐다라는 것이 전체 미국의 소리 방송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 근데 전체로 퇴출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겠다. 그러나 VOA 기자 단톡방 이게 논란이잖아요. 지금 네. 확실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바로잡지 않겠다. 라고 입장을 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죠? 이것도 가면은 또 제2의 풍계리가 돼가지고 계속 논란으로 심의에 계속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독일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언론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신문 모니터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지금 제가 원래 이제 우리 업무 활동가는 두 개만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두 개도 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를 짧게라도 이왕이면은 다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요. 좀 바쁘게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가지고 장난치는 기자들의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인데요. 그쵸, 네. 예, 제목은 뉴스원의 이딴 부동산 규제 피로 누적, 국민청원 빗발, 촛불 집회도 예고라는 제목을 참 예, 이런 보도입니다. 이거, 빗발을 치고 있고 촛불 집회까지 집회에서. 지금 네. 예고했다.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를 네, 네. 한 거죠. 네. 자, 이 보도 주제가 뭐였죠? 이 네. 보도는 정부가 이제 8.2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그때. 근데 이제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실제로 추가 규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9.13 발표하기 전에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네, 네.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주장하려면.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인 거죠. 그래서 기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일주일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청원글이 수십 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라면서 뭐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다며 규제 기조를 멈춰라. 뭐 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뭐 이런 불만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네네. 뭐 인터넷 댓글에 네네, 아니면 그렇죠. 인터넷 게시판에 뭐 엄청나죠. SNS에 네. 라고 하면서 뭐 정체불명의 글을 옮겨가지고 그쵸. 기사로 작성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게 이제 청와대 게시판으로 옮겨간 게 거의 그렇게 아닌가. 옮겨- 그렇죠. 거죠. 이제는 네. 모든 것이 하나로 모으는 그 좋은 효과는 있습니다. 온갖 청원은 다 완전히 옛날 다음 아고라보다 더 이제 이 청와대 게시판이 대단한 그 효과를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진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찾는 거죠. 그런데 짧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행히 청원이 많으면 겁나 좋겠지만 자기가 올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어떤 것은 아무튼간에 아무튼 막 1명, 네. 20명 막 이렇게 청원이 그 서명한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국민청원 빗발 이런 제목을 뽑아가지고 이제 네. 보도를 했다는 너무한 게 건 너무했죠. 문제거든요. 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규제가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규제 그만해라라고 하는 이 청원들 이 4건이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 4건의 실제 내용과 그 뭐 서명한 사람 숫자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해 보시죠. 일단은 청원 내용은 이래요. 어떤 청원인이 과도한 규제로 시장 경제의 흐름을 통제하지 말아달라. 네. 약간 이렇게 일반 시민이 약간 이런 말 할까 약간 네. 싶긴 한데 하여튼 네. 뭐 불리하다 싶으면 정책을 냈다가 뒤집고 하고 뭐 아닌 말고식의 정책에 민심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요런 청원을 어쨌다고. 제기했어요. 아, 그 기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국민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이거 약간 좀 의심이 가지만 내용도 부럽지 않냐? 기자가 보고 고민을 약간 했을 거예요. 청원 한 명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요? 이게 지금 11일 오후 2시를 네. 기준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11일. 근데 일주일 이 전이네. 기사 자체는 며칠자에 나온 거죠? 9일자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9월 9일에서 9월 11일까지도 이거에 대한 서명이 그렇게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고 거의 한 뭐 명. 묻혀 있는 와. 거고 그러니까 청원 게시판에 하루에 한 886건 나오더라고. 제가 예. 9일 날 체크해 보니까 그래요? 예.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온 거예요. 발굴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친구한테 쓰라 그래서 자기가 인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일 수가 있어 3일 동안 참 신기한 셀프로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아무튼 다른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청원인이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할 국민들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규제책과 하루아침에 바뀌는 규제들로 머리가 아파하고 있다.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이런 청원을 올렸어요. 근데 이거는 23명이 예. 1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23명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도 또 많습니다. 또 다른 것은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부동산 정책 그만하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제목이에요. 약간 좀 마음이 아프긴 했었는데 네. 이 청원은 기자가 인용할 당시에는 37명, 네. 11일 날 오후 2시 기준은 107명 정도 서명을 했어요. 이제 음. 가져온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래도 37명이었다가 우리가 이 모니터하는 시간에는 그래도 107명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나마 네. 다행인데 그 보니까 가장 그래도 많이 한 게 우리가 11일 오후 2시에 1,071명 비교적 많이 한 거예요. 되게 많이 했네요. 예, 뭐 되게는 아니에요. 청와대 서명에서 이 정도는 하긴 뭐 어. 20만 정도 해야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답을 예, 하니까. 근데 만명 정도 1,071명이 참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네. 부동산 폭등 횃불 집회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그 청원이었는데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 일단은 이 청원 자체만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청원인이 총대를 메고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 집회를 주도하려고 한다. 동의하시는 분이 500명 넘기면 집회 신청해서 실행에 나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1,700 네, 그렇죠. 넘었는데? 보도 당시에 500여 명 그렇죠. 정도가 500 어찌됐든 넘었는데? 넘은 그래서 기자가 거예요. 촛불 집회 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횃불 청원 집회 보고. 합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청원인이 실제로 500명이 넘기니까 7일 날에 글을 올려가지고 엎드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뭐야? 왜? 모르겠어요. 집회를 취소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좀 왜 이렇게 후대감을 써셨을까?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청원을 보면은 네. 자기가 신청을 하러 갔더니 그 어. 원래 그 질서관리 명단 적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단 요구했다고 내가 감시당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청원을 못하겠다. 취소한다고 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몇 명 써서 내면 되는데.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게 청원인이 7일날 자기 못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사는 9일날 나갔거든요. 헐. 그럼 이거 써줘야 되잖아. 그쵸. 취소했다는 얘기. 적어도 취소했다는 얘기 해야 되는데 제목에는 그냥 촛불 집회도 예고 하고 막 내용에서도 촛불 집회 예고되고 있다라고 쓴 거예요. 촛불 집회도 아니지. 횃불 집회지. 횃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내용도 웃기고 네. 취소하는 것도 뭡니까 갑자기? 아니 취소할 수 있지. 나는 이 사람 참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걸 끝까지 한 것보단 취소한 게 나아. 그런데 문제는 뉴스원이죠. 이거를 집회 취소를 선언하고 사죄까지 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어찌됐든 썼는데 이걸 보도를 안 하면 이 사람 입장은 뭐가 돼. 괜히 여기 보도돼서 망신만 당하고. 이게 정말 심각한 게 9일날 일요일 저녁에 네이버 거의 메인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아, 이 최다 기사가? 댓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이거 보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지금 국민들이 촛불 두고 지금 반발하려고 하고 있다. 네, 심지어 부동산 규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근데 부동산 규제 때문에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네. 서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이제 청원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정책을 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아니, 그건 잘 아닌 게 오히려 좀 더 부동산 규제 및 투기 억제를 세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청원은 훨씬 그 서명인이 많아요. 이것도 그렇죠.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청원이 있어요. 서울 집값 안정화에 따른 교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GTX 뭐 활성화해야 된다. 뭐 이런 청원이 있었는데 이 청원은 저희 11일 날에 5,434명이 서명했어요. 그리고 뭐 그린벨트 해제 반대합니다 해가지고 도심 노후화된 곳에 재개발, 재건축, 고도 제한 하나 등의 정책을 반대한다. 요 청원에는 4,579명이 찬성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오히려 이게 훨씬 많죠. 한 명보다 한 명 대 5,434명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청원은 안 보여요. 기자의 눈에는. 그리고 한 명이 청원한 규제 반대 청원만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조작이죠. 여론 조작. 그러니까 여론을 진짜 실으려면 우리 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여론을 제대로 담으려면 여론 조사를 하세요. 그냥. 예, 근데 왜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한 건, 23건 막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모아가지고 반대 목소리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억지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기자들의 고충을 왜? 기사를 써야 하는데 써야 되는데 어떻게든 써야 하는데 내가 할 방법이 없네. 국적 의식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게시판 쓸 수도 없고 SNS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렇죠. 청와대 얼마나 청원하면 고민했을까. 공신력이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네. 국민 여론 이렇게 느낌이 나니까. 근데 이 기자의 네. 진짜 나쁜 점은 뒤에서 이제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가 규제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최근 더 커진 것은 장기간 인내하면서 규제 효과를 기대했지만 무색하게도 집값 가열이 규제 전보다 심화됐기 때문이다라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규제 기조를 완화하고 시장 자정작용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규제 반발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규제하지 말고 네. 시장 마음대로 하게 냅둬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막 청와대 청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규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 써놓고 앞에 써놓고? 뭔가 찾아야 되는데. 아 그럼 국민이 반발해야 되는데 한 명이 서명하고 있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많이 해도 촛불집 해야 되는데 한다고 했다가 취소도 하고 뭐 기자는 분명 알았을 겁니다. 이 취소된 것도. 아유 당연히 알지. 알죠.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뉴스원 보도 사실 저는 이런 그러니까 뉴스원이나 이런 작은 매체 보도들을 아주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 대충 지나갑시다 이렇게 조중동으로 이제 좀 약간 영향력 있는 매체 중심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번은 워낙 웃겼기 때문에 정관용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시는 뉴스원을 띄워준 건가요? 네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 이제 정말 영향력 있으신 우리 중앙일보가 또 어떤 이것도 사실은 여론조사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사례인데요. 네. 자 요거 얘기해 보시죠. 예. 네. 이제 중앙일보가 11일 날에 일면 토론을 했어요. 예. 제목이 하위 20% 식당 소득 한 달 113만 원 줄었다예요. 그래서 사실 제목만 보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네. 100만 원 줄었으면 도대체 그래도 하위층이면 그러니까. 그 원래 소득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중앙일보가 직원을 두고 조그마한 식당, 모텔 같은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의 사업 소득이 올해 많이 감소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또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 이런 네.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렇죠.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가 조사한 건 아니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네.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통계청에 발표한 가계동량 조사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그 자료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뭐 1분기 전체 자영업자의 월평균 사업소득이 1분위는 44만 원 줄었고 뭐 2분위는 13만 원가량 줄였다. 그러면서 이 통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당 자영업하는 사람들만 놓고 봤더니 1분위 소득이 전년 동월 대비보다 113만 원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 3분의 2가 이제 날아가는 셈인 거죠. 네. 근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느냐? 통계청이 이제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얼마나 네. 답답했으면 통계청에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네. 핵심만 말하면 113만 원 줄었다라는 그 대상이 10가구만 표본 10개구만 조사한 결과라는 거예요. 10가구. 네, 10가구만. 그래서 이제 대표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10가구만 추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중앙일보가요. 그러면 10가구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구를 어떻게 추출했는지는 분명히 밝혀줘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정말 얄미운 게 막 어렵게 막 뭐뭐뭐뭐를 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0가구야라는 말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빠져나갈 자기들의 구멍은 있는 거예요. 10가구라는 말은 안 했지만 방법은 얘기했잖아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추 의원께서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그 가구별로 하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지금 10가구를 조건이 뽑은 되게 많아요. 예. 조건이 뭐냐면 가구원 소득 없고 네. 한 명 이상 직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소득 외에 경상 소득, 뭐 비경상 소득의 계산해서 뺐어요. 이런 것들 다 통제하고 나서 보니까 113만 원 줄었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말 자체로는 뭐 말이 맞죠. 어쨌든 간에 설명해 줬으니까 이렇게 조사한 거다. 근데 핵심인 그렇게 다 빼고 났더니 10가구다. 요 말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중앙일보는 이렇게 여러 변수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이 수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113만 원 올랐어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막 지원 오히려 올해는 막 지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년에 하시라고 오바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나은데 네. 1분기 가지고 비교한 거야. 2분기도 아니에요. 1분기면 1, 2, 3, 4거든요. 그럼 그때 최저임금 이제 막 올랐던 시기였고 그게 어떤 크게 타격을 줄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시기도 짧고 그런데도 이렇게 10개 조사해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라는 주장을 또 이렇게 앵무새처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야, 통계를 저는 믿을 수가 없네. 그렇죠. 그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그 뽑아 조중동이 쓰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통계를 자꾸 뽑아갖고 오는데 그렇죠. 그 약간 맥락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그것만 가지고 자꾸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니터하면 우리도 진짜 할 거 많은데 우리도 막 보도 안 하는 사례 이런 것만 막 뽑아가지고 맨날 하면 나쁜 점만 네네. 찝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추기위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원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뭐 자영업자도 그 음식 숙박업도 있을 테고 뭐 다른 업종도 있을 텐데 네. 그냥 보니까 그 통계 중에 요게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113만 원 줄었네. 이거 보니까 이렇게 좁혀서 보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대한민국 망했다. 약간 이런 식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 이런 보도를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말 경제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경제가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힘드시고 어려울 뭐 수도 있어요. 부동산 문제도 정말 다 안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에서 어찌 됐든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그것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최저임금 때문이다. 뭐 부동산 정책을 지금 부동산을 잡고 있어서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기면서 무조건 그걸 우기기 위한 그 뭐라 그러죠 수단으로 이런 통계를 가져와서 자꾸 장난을 친다라는 것이지 막 우리가 막 엄청나게 정부를 막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고 힘들다는 것을 이것을 뭐랄까 우리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판을 똑바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라도 이제 자기 종업원 월급 주느라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 종업원 월급 주고 나니까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데. 아무튼 간에 사실은 종업원 월급도 월급이지만 장사가 잘 되면 종업원 오히려 더 쓰고 그러는데 지금 장사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전반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게 먹히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자영업이 좀 더 호전될 수도 있거든. 살아날 수 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니 언론사들도 너무 이렇게 계속 오버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네요. 예, 그 우리가 말하는 실업 쇼크가 또 이제 생겼잖아요. 고용 쇼크에 이어서. 그래서 이 실업 쇼크 보도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 9일에 고용노동부가 2018 8월 노동시장 동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8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6,1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0억 원이 증가했다. 늘어났다. 자, 구직급여 지급액이에요. 그런데 8월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3만 6천 명으로 전월 동월 대비해서 13.4% 증가했다라고 밝혔어요. 사람은 13.4% 증가했는데 돈은 30.8%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를 또 발표한 게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4, 5, 6월 3달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63만 5,0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구직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렇게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30.8%의 돈을 더 많이 줬고 그리고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10.5%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딱 보겠어요. 야, 늘어났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도 늘어났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늘어났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언론이 실업 쇼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실업 쇼크 보도는 사실 우리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그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조선일보에서 먼저 나온 건 아니었더라고요. 예, 요거 먼저 그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뉴스원에서 네. 이렇게 또 뉴스원 뉴스원 분발. 아싸. 뉴스원이 또 나왔네. 네. 제목에 이번엔 실업 쇼크
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 63만 역대 최대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조선비지에서도 2분기에도 실업 쇼크 실업급여 63명에서 1.7조 넘어 역대 최고. 그러니까 실업 쇼크를 강조한 보도를 근데 두 건 내놨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면요. 이게 이제 9일에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엠바고를 걸어놓고 전날 이제 보내잖아 보도자료를. 네. 근데 제가 이걸 눌러봤더니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거의 아침 6시에 이 기사를 내요. 이야. 뉴스원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일하네. 전날 봐서 이게 미리 해놓고 미리 다 이제 이 프레임을 짠 거지. 그래가지고 뉴스원과 조선비지가 이렇게 6시 뭐 7시 이렇게 아침 일찍 진짜 열심히 일하시네. 열심히 열일하십니다. 우리 분발하셔야 됩니다. 아니,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도 안 하고 야 실업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실업 쇼크 왔네라고. 아니야 분석을 제대로 하면 나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기에는 프레임을 일단 걸어놓고. 네, 프레임을 일단 딱 띄운 거지.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냥 첫 문장에서 첫 단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보고서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조선일보도 네. 비슷해요. 아까 중앙일보랑 8월 구직급여 6,158억 원 역대 최고란 제목에서 예, 그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 쭉 얘기해주면서 예. 최저임금 인상이 전 산업에 걸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요 또. 네. 아니, 최저임금 때문에 직원을 해고를 해요? 모르겠네. 알바를 안 쓸 네네. 수도 있어도.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것도 이제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네. 보고서는. 그리고 뭐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 실업급여 5개월째 폭증 무슨 전조인가 요 제목에서는 구직급여액과 수령자가 5개월째 폭증하는 것은 기존 일자리마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떤 재앙의 전조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엄포를 합니다. 재앙의 전조. 재앙의 전조다. 예. 이렇게까지 자, 확대해서 그런데 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것에 대해서 네. 해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9일에 실업 쇼크라는 보도가 아침에 새벽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 예, 그랬더니 이제 10일에 고용노동부가 사회 안전망 확충에 따른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험자 수가 자체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혜택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에 따른 신청 유인이 증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 쇼크다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는 실업자 수 증가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 쇼크 여부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등과 같이 실업 동향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통계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 이 수급자 수를 가지고 실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하다라는 이런 이런 얘기를 이제 아주 애둘러서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한 거예요. 복지가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죠. 예, 그리고 실업의 원인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말이 지금 내놓는 뭐 최저임금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뭐 기적의 뭐 기적의 3단 논법 이렇게 말하잖아. 뭐든지 최저임금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진짜 대박이다. 예.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가 해명 자료를 낸 게 이제 10일인데 이 10일에도 이 보도들이 영 시원치 않았다라는 게 우리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 6개 주요 일간지 중에서 이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증가 이거 자체를 보도한 것은 동아, 서울, 조선, 중앙 4개사고 조선일보가 2건을 보도했고 중앙, 서울, 동아는 한 건씩 보도했어요. 그런데 했네요. 네. 그런데 아니 해명을 보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실업급여 이 쇼크를 보도했다는 거예요. 10일 날. 그런데 이들 중 중앙일보를 제외한 3개사는 통계를 과장했다라는 비판을 명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에 중앙일보만 그나마 그럭저럭 보도를 했고요. 다들 실업 쇼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일보는 재앙의 전조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사가 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더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최고의 어떤 것은 이 조선일보의 사설 실업급여 5개월째 폭증 무슨 전조인가 이게 사실 최고 나빠요, 그죠? 내용 중에서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설의 내용 몇 가지만 더 좀 짚어주세요. 뭐 전조? 네. 전조라는 말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나쁜 말들이. 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구직급여 수령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나마 경영 사정이 괜찮은 기업에서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내보냈다는 의미라고 했고 아까도 말했듯이 구직급여가 수령자가 5개월째 폭증하는 것은 기존 일자리마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즘에 인구구조 탓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인구구조 탓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판하면서 인구구조 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정말 잘 만났어 이런 좋은 통계가 나왔네 그러면서 지금 호들갑을 떨었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예, 서울신문도 사실 뭐 거의 조선일보 보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거의 똑같아요. 동아일보 거 한번 볼까요? 동아일보도 예. 비슷하죠. 네. 동아일보는 실업급여 지급 역대 최대 4050 가장들 급증이란 제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실업 충격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라고 분석을 했어요. 똑같아요, 계속.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금 실업자가 폭증했다. 근데 이게 이 다음 날에 이제 실업자 통계가 나와가지고 좀 약간 그 지표가 안 좋긴 했었거든요. 실업자 지표가.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분석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청이 말했듯이 이 실업급여 증가 가지고는 실업자가 늘어나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얘네들은 야 이거 늘었으니까 이렇게 실업자도 같이 늘었네라고 이제 확정하고 그 원인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아까도 말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최저임금은 구직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업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실업과 간접적인 관계라도 있지만 최저임금은 아예 최저임금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인데 몰라요. 이 사람들 주장은 이거잖아.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람을 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실업급여를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해고했다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우기는 거죠.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를 줄였다라고. 최대한 그 증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통계를.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주장하니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제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보험 가입자도 작년 8월에 1285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1321만 명으로 한 50만 명 정도 늘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실업급여가 이래서 올랐구나 라가 될 텐데.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정부가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막 예전에는 오히려 좀 회피했다가 내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이 최저임금 올라간 그 금액을 지원받잖아. 그걸 받고 싶으니까 고용보험 다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가입자 수가 늘어나다 보면 실업자 수와 상관없이 당연히 그 늘어난 숫자만큼 실업급여 신청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많이 들어와서 그 중에 아무튼 그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래저래 고용보험이 올해 아무튼 좀 약간 한마디로 좀 돈 좀 벌어들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덕분에 그래서 늘어난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늘어난 그 급여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급여 액수 늘어난 것도 원래 실업급여 하한액이 작년 8월에는 46,584원이었는데 올해 올렸어요. 이게 최저임금에 연동되거든요. 이게 54,216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한액이 올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죠, 문제는. 그리고 이 실업급여하고 구직급여를 구분을 안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서에서 막 썼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는 제가 이거 아예 보고서에서 날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봉우 씨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살려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라는 게 말이 다르게 있잖아요. 다르죠. 그러면은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신문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다시 다르게 얘기를 그 개념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퉁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두 개를 막 이렇게 혼동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좀 이거를 아무튼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가 그러면 조금 낫다 그랬잖아요. 합리적이다. 네. 중앙일보 어땠는지 좀 보시죠. 중앙일보는 사실상 실업자 342만 5천 명 16개월 연속 늘어났다라는 제목에서 실업 쇼크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최저임금을 거론하진 않았어요. 네.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잘한 보더라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 중앙일보가 제일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실업 쇼크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최저임금 연관성도 없고 그러면서 뭐 중앙일보 보도 첫머리에서 그 같은 그런 내용을 전해줘요. 뭐 실업자이거나 사실상 실업 상태인 인구가 1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그냥 쭉 전해줍니다. 사실관계를. 네. 그리고 끝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 이 정도의 비판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중앙일보 보도는 이거 전체적으로 이번 통계를 쭉 짚어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한 그러니까 실업 쇼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실업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지적도 하지 않고 그냥 통계를 전해주는 수준으로 그쳤다라는 것이 이번 그 중앙일보 보도 웬일이냐 싶은 그런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만 했는데 잘 따라온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스트레이트로 그냥 관련 내용을 잘 담아주는 수준의 그쵸. 내용이었어야 하고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호들갑이죠, 실업 쇼크는. 굉장히 타사에서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경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은 아직도 조중동이냐고 뇌까리는 언론학자들이 있다. 최저임금 케이스를 보라. 자영업자들 부추기는 보도를 보라. 세월호 참사 재판 결과 보도를 보라. 부동산 관련 보도를 보라. 재벌 감싸기 보도를 보라.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과장하는 보도를 보라. 일본 경제, 아베 정부를 칭송하며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정부 비판으로 이끌어가는 저 끈질김을 보라. 끝까지 한반도 평화에 어깃장을 놓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전의를 보라.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한 비하와 조롱의 뉘앙스를 보라. 왜 아직도 조중동이냐고? 박근혜가 1년 전쯤 청와대에 있었다. 한국민은 이명박에 당하고 또 박근혜를 뽑았다. 왜 아직도 조중동이냐고? 한가한 소리들 하고 있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여기 조중동의 대표 저격수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있습니다. 민언연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조중동을, 그 종편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민언연의 회원이 되는 순간 회원 역시 조중동의 저격수가 되는 것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92-0181입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 오늘 댓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론곰탱님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역시 언론은 여전히 친성선적인 부분이 많네요. 비록 지3파가 조금씩 그런 경향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시 종편 3사는 4년 전인가 삼성을 제대로 비판했던 영화였던 또 하나의 약속 영화 개봉했을 때 대다수의 언론이 침묵을 유지했던 것을 떠올리면 안타깝고 이러니 종편 3사를 삼성일보, 삼성TV로 칭하는 것이지요. 제발 갤럭시 시리즈 나올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홍보하지 말고 똑바로 비판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수많은 별명을 가지며 네, 제 별명이 많네요. 콩지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콩지라고 했는데 사랑을 받는 원모활동가님께서 출연하시군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제 사진을 못 찾겠다고 하셨네요. 왜 그러죠?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러지. 아, 그러니까. 사진은 있는데 본인이 찍었나? 아니요, 저 안 아니잖아. 찍고 배나운 활동가님께서 찍으셨는데. 안 나왔나 봐요. 알겠습니다. 코이님께서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언론 자유라는 미명 아래 책임지지 않고 견제도 없는 권력.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현인의 말씀을 현 정부가 언론에게 실천했으면 한다는 주변의 푸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요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그러니까 이게 캡처를 해주셨는데 지금 네. 신문들의 제목들을 쭉 보여주셨어요. 기사 제목을. 이거는 보니까 좀 됐습니다 다. 왼쪽은 이제 박근혜 때 언론들이 통일이 2004년. 뭐 미래다. 맞아.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네. 오른쪽에는 뭐 퍼주기다. 이것도 이게 한번 최근에 언론들이 하는 네네. 거 이렇게 캡처를 해주셨습니다. 네. 레이니치세님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새 아이폰에 관련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뉴스의 초점은 애플, LG,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기사더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아이폰은 비싸고 LG는 곧 나올 것이고 삼성의 스마트펜으로서 정말 대단하다고 나오던군요. 결론은 세계 중에 삼성이 최고라는 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참 이거를 고민하는 게 제가 그 심의에 낸 거 다 기각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다른 회사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삼성만 그런 거 아니다. 네. LG, 애플 다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플이나 LG 거 해줄 때는 그나마 비교적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타사 이야기도 하고 뭐 삼성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삼성 얘기할 때는 오로지 삼성 이제 띄우는 거에 이제 치중하고 있는 건데 이 구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방심위가. 그냥 무조건 타사도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그리고 기업을 뭐라 그럴까 응원하기 위해서 방송이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답답합니다. 자, 저에게 요즘 갑자기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텀블러 모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취미 생긴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런데 민원연 텀블러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며 캠프에 참석 못한 걸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스타벅스 최신 텀블러보다 더더더더 갖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부녀회장님의 용안뿐만 아니라 각 텀블러마다 민원연 식구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텀블러 갖고 싶습니다. 이건 안 나옵니다. 혼자 만드십시오 다들. 티에노님과 둘이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티에노님은 결국은 뒤에서 또 한 번 제가 구박을 하셔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한번 티에노님 거 읽어주실래요? 삼성 뉴스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하는데요. 반도체 공장은 사실 외주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외주업체라는 것이 퇴직한 중력 출신들이 사장이거나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으로 위험한 일을 맡길 수 있고요. 제일 큰 건 무죄 사업장에 주는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고는 외주업체의 귀책으로 판결되면 사업장은 무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산재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본인께서 제가 다니는 회사도 1년에 한두 번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장비도 크고 공장도 워낙에 큰 데다 유독가스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사가 잘 안 납니다. 당일엔 날 수 있는데 사후 처리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삼성이 워낙 보스급이라 다른 회사들에겐 요구산이 되어주는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또 네. 몰랐네요. 네, 저도 이걸 보고 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반도체라는 것이 외주가 안 될 수 없다라는 이 지금 얘기고요. 그런데 다른 공장은 뭐 이런 사고가 똑같이 발생해도 오히려 은폐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죄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 인정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대충 이것을 이제 무죄를 하기 위해서 산재 신청 아예 못하게 돈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대충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삼성만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그 뭐 무죄해 이렇게 막 써 있는 곳들이 무죄가 아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안타깝다.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 이제 티에노님 말씀이 그나마 삼성에서 사고 나면 뉴스가 나오기라도 하지 다른 회사는 기사도 안 나오는 게 불만입니다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역시 사람은 뭘 계속 알아야 됩니다. 네. 자, 뭐 이래 놓고서는 결국은 이런 일이 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부녀회장님 굿즈를 구박을 해도 기대하겠다. 뭔 한참 봤습니다. 요즘. 네. 하셨습니다. 부녀회장님. 네. 네. 난 뻔뻔하님. 네. 민원연 화이팅.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다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추석 앞두고 지금 녹음을 진짜 가열차게 추석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들으실 수 있도록 계속 하루에 2개씩 지금 녹음해서 다음 주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일 PD가 당분간 지금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죠? 헬게이트 주간입니다.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손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 네, 네. 예,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은 봉우 씨와 같이 이봉우 팀장이죠. 이제 BW. BW와 같이 종편 이야기 털어보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